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하여튼 실적 바탕은 아니니까 네네네. 기대감인데 네. 기대감이 계속 언제까지 이렇게 커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리 자체 글로벌 흐름을 통해서 한번 이거 한번 땡겨보는 거니까 브레이크. 그렇죠. 네. 자, 넘어가죠. 자, 그렇게 한번 보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기간 매수 강도 이제 상위 종목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는데요. 어제 이제 기간 매수 강도 상위 탑 20에 시총 대비해서 1% 이상 산 종목이 3종목이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가장 많이 보인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보이는데, KPF라는 종목이 있죠. 이건 지난번에도 우리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업용 볼트 너트를 만들고 이게 뭐 조선이라든지 원자력 쪽 전방을 뭐 그런 쪽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주가는 별로 안 오른 주가였는데, 어제 이 종목이 부각이 된 것은 자회사 중에 이것도 로봇입니다. 네. 자회사, 이 회사, 로봇 관련된 똘똘한 자회사를 가지고 이 회사 상장을 내년도에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어제는 이게 로봇 관련된 종목들 찾다 이제 자회사로 로봇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어제 대부분 부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안 오른 종목으로 그 다음에 실적 대비해서도 비싼 수준은 아직 KPF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총의 1%가 어제 한 방에 좀 들어오는 그림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한미글로벌이 조금 쉬는 듯 하더니만 어제 수급 들어오면서 또 신고가 네, 경신을 하는 모습이 나왔고, 자, OCI가 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결국에는 1% 시총. 예. OCI 시가총이 작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어제 외인과 기관이 쌍끌이로 네, 싹 하는 것 어제 같은데. 만방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태양광 중에서 하나솔루션과 현대에너지솔루션에 비교해서 후순위로 저는 두고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을 어제 뒤엎을 만한 어제 재료가 나온 거죠. 그래서 어제 주가도 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올랐다. 그 이야기는 잠시 후에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이제 덴티움인데요. 덴티움은 우리 뭐라고 공부를 했었죠? 이게 한 추석 전에 이야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오스테 임플란트와 덴티움의 주가를 제가 비교를 해서 같이 구글에서 그려서 보여드렸었습니다. 자, 오스테 임플란트가 주가가 유독 혼자 강한데, 그거는 경영진에 관련된 일부 뭐 사모펀드가 이쪽으로 뭐 관심을 두고 있다라는 그런 루머 때문에 들어오는 거지, 만약에 이게 펀더멘탈로 좋아지는 거면 덴티움도 같이 올라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오스테 임플란트가 너무 올라서 이게 부담스럽다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그 중국 관련해서 임플란트 이슈의 노이즈가 별로 심각하지 않다라면 덴티움이 안 올랐기 때문에 덴티움에 관심을 가지는 게 우리는 맞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스테 임플란트는 오히려 최근에 빠지고 있고 덴티움은 오히려 최근에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덴티움을 선택하신 분들은 오히려 잘 된 게 아닌가, 그렇게 한번 보고 좀 더 이거는 끌고 가셔도 괜찮은 흐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임플란트 관련된 정책들이 우리나라 임플란트 관련주들한테 Q를 계속 늘려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나무가는 이제 TOF입니다. 타임 오브 플라이트라고 해서 이제 대표님이 거기 있고 제가 여기 있으면 레이저를 톡 쏘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이를 측정해주는 그런 부분들을 기술을 가지고 있는 3D 센싱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제 나무가인데, 이게 이제 XR 기기 쪽 또 하면 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먼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무가가. 나무가 주가 흐름 좋으네요. 네, 최근에 나무가 그래서 이제 수급 들어오면서 좋게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시장에서 나름대로 뭔가 좀 근거가 있고 먹히는 종목들이 기관도 수급의 상위 종목에 포착이 다 되고 있고, 뭐 5G 쪽에서는 제가 KMW는 줄이고 오히려 대한강통신으로 보자라고 했는데, 어제 장중에 또 신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공부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수급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한번 보고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사모펀드가 어제 OCI를 역시 3호가 올려야 돼. 찐으로 샀는데요. 태양광 이야기를 오늘 먼저 하고 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태양광은 요 이야기가 어제 나왔죠. 중국의 새벽에 나온 뉴스입니다, 어제. 원래 우리가 한 번씩 이제 미국에서 그 신장 위구르 쪽에서의 강제 노동을 막는 인권을 워낙 중요시하는 부분이 바이든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생산된 폴리실리콘이 미국으로 오는 것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나가는 것을 난 싫다. 그래서 이제 강제 노동 금지법을 미국에서 해왔잖아요. 근데 거기에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럽연합이 EU에서도
그 부분을 추진한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유럽도 지금 태양광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 왜냐하면 전력난 때문에 쉽지 않잖아요. 러시아 때문에. 그래서 태양광 좀 늘려야 되는데 중국산이 못 가면 그럼 우리나라 쪽이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우리나라 OCI라든지 이런 수혜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어제 임팩트 있게 반영이 되었고, 또 하나는 이 위구르 쪽 이제 여기 있는 지역, 중국의 신장 지역이 배터리 양극재의 주요 원료인 리튬의 또 주 생산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 리튬 관련된 기업들도 같이 상승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8.15 관심들을 위해서 저희 디자이너님한테 부탁해서 만들어 놓은 이 화면이잖아요. 그죠? 요거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를 보면 폴리실리콘이 우리나라와 경쟁하고 있는 관계가 어디 있죠? 중국입니다, 중국. 네. 이게 지금 OCI가 못 갔던 이유가, 이 앞으로 증산 많이 할 거고 하반기에 중국산 물량 많이 쏟아질 텐데 괜찮겠어 라는 것 때문에 다른 거 태양광 관련주도 다 올라갈 때 못 올라갔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막힐 수 있는 부분, 생각했던 것보다 저렇게 힘들어진다라면 약간 그 부분이 리스크가 이제 해소되는 부분이 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폴리실리콘 중국산이 조금 주춤할 수 있다라는 거,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 요게 이제 어제 부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동안 눌려있던 OCI가 한 방에 폭발을 한 거죠. 그렇죠. 종가 기준으로 16%가 상승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OCI 공부할 때 OCI의 특징은 박스권이다. 그래서 하단에 오면은 사면 그냥 언젠가 상단은 간다. 밸류는 싸니까. 네, 밸류는 싼데. 근데 이번에도 이게 딱 맞아 떨어졌어.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지 못하고 제가 후순위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폴리실리콘의 공격적인 증설을 지금 중국에서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하반기에 그것 때문에 이제 그랬는데 어제 하루 만에 이게 확 시황이 뒤엎어 버려져 가지고요. 조금 아쉽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OCI는 그런 이제 업황에 약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뉴스가 어제 생겼다 정도는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 아니더라도 근데 뭐 우리가 관심을 뒀던 현대에너지솔루션, S에너지, 하나솔루션도 대부분 다 강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어제 레이크 머티리얼지만 신고가를 가다가 차익 실현이 조금 물량이 좀 나오면서 윗꼬리가 좀 달렸습니다. 그 정도만 그렇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요 밸류 체인은 혹시나 최근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좀 넣어놨으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자, 최근에 오히려 제가 S에너지 이야기를 조금 드렸었는데, 왜냐하면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이 이제 너무 올라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모펀드는 S에너지를 최근에 계속 매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상대적으로 셀과 모듈 쪽을 같이 하고 있는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좀 작은 기업들, 그리고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쪽으로 사모펀드는 공략을 좀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밸류체인에 관련된 기업들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 어제 관련주들 한번 보시죠. 움직임. 어제 우리가 가장 로봇 관련 중에서는 찐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SPG가 뭐 종가 기준으로 15% 올랐습니다. 그죠? 근데 그 밑에 종목을 보시면 두산이 보이죠, 두산. 네, 두산이 13% 올랐습니다. 그래서 많이 올랐네, 두산이. 사실 장중에는 거의 20% 가깝게 올랐다가 윗꼬리를 좀 달았거든요. 근데 이제 두산이 어제 오르면서 여의도에서는 이제 두산에 대해서 이야기가 참 많았는데, 제가 3주 전에 주간 찐시황에서 두산에 대해서 관심을 한번 가져볼 만한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표를 보여드렸는데, 그때는 왜 제가 이제 두산 이야기 드렸냐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블록딜 이슈가 나오기 전이었습니다. 예, 그때 괜찮았잖아, 원자력 관련해서. 그래서 차트를 그려보니까 이 그림이 나오길래, 노란색은 두산 에너빌리티고요, 검은색은 두산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오를 때 두산 지주회사도 같이 오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빠질 때 지주회사 같이 빠지거든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오를 때 두산 오르니까 만약에 원자력 테마가 당분간 계속 유지된다면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많이 안 올랐기 때문에, 왜냐하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전고점을 뚫었는데 시가총액이, 두산은 시가총액보다 아직 많이 못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에너빌리티가 만약에 계속 강세가 유지된다라는 전제하에 강세가 된다면 두산도 아직 못 올라왔으니까 볼만하다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 좀 한 주 뒤부터 블록딜 이슈 나오면서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두산도 같이 빠졌습니다. 근데 끝을 한번 보시죠. 끝을. 두산 에너빌리티는 아직도 지금 약하죠. 근데 어제 두산이 튀어 올랐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원자력 쪽이 아니라 두산에 대해서 다른 쪽을 이제 보기 시작했다라는 건데, 그게 두산 로보틱스를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말씀드릴 때 로보틱스도 가지고 있긴 한데 워낙 이게 이슈였기 때문에 이랬는데 이게 아니라 이제 두산 로보틱스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두산이랑 한번 비교를 해서 그려봤거든요. 자, 왜냐면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협동 로봇을 하고 있고 두산도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협동 로봇이거든요. 근데 두산이 하고 있는 협동 로봇이 훨씬 더 점유율이 높고 글로벌에서는 5위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매출도 당연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4배가 높고요. 정밀도 측면에서 기술력도 좋습니다.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시총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두산이 그냥 이렇게 있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이제 어제 여의도의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산이 시가총액 1조 3천억. 네, 1조 3천억인데 레인보우가 지금 6천억 가깝잖아요. 그걸 협동 로봇 하나 하는데. 근데 이거보다 시장 점유율이 4배, 5배가 훨씬 더 두산이 1위거든요. 그러면 1조 2천억, 3천억 정도 되는 두산의 시가총액이 저게, 로봇이 반영된 게 맞냐. 이게 이제 한 방에 어제 부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전은 이제 저리로 갔고, 두산을 보는데 그 부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근데 어쨌건 지금 보니까 두산도 1분기, 그러니까 3월달 1분기의 당기 순이익이 148억 이익인데 2분기 1349억 적자. 네. 왜 이래 로봇주들은 또 로봇 하면은 이렇게 재무제표가 안 좋아요? 아직까지. 투자를 계속해서 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이제 XR 기기 다음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저는 로봇을 보고 있고 내년도에는 로봇이 주도 테마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내년도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요. 내년도는 본격적으로 이제 수주가 나올 겁니다. 수주가 나오고 나오면 그 다음에 실적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주가는 이미 다 올라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로봇은. 2차 전지가 우리가 처음에 그랬어요. 대주전자 재료와 나노 신소재를 제가 8.15 여기 본격적으로 나오기 전에 한 번씩 방송할 때도 그때는 시가총액 2, 3천억일 때 실적이 안 나올 때였어요. 그리고 퍼가 100배 나올 때입니다. 당연히 숫자가 안 나오니까. 근데 지금은 시가총액이 이제 올라가고 숫자가 나오니까 뭐 30배, 40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2차 전지가 걸어온 그런 그림을 봤을 때 로봇이 숫자가 안 나오고 이제 막 수주가 나오기 시작할 이때가 오히려 시총이 2천억, 3천억 있을 때가 제가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보고 싸게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아직은 테마주이긴 한데 실적주로 내년도에는 바뀔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과정에서 내년도 상반기 수주가 나올 거고,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는 미국이 중국을 로봇 쪽에서는 또 배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봇에 대한 생산 기지를 우리나라를 가져가려고 하는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아마 본격적인 수주 움직임이 내년도 상반기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하반기에 실적 나온다. 그러면 지금이 아마 로봇은 우리가 좀 담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염두는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로봇 어제 두산 같은 거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도 살만한 자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펀더멘탈로만 놓고 봤을 때는 제가 써놨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시총이 그러면 높은 거냐? 두산 로보틱스 시총이 싼 거냐? 만약에 레인보우가 비싸다면 이게 내려와서 맞춰줘야 되고, 아니면 두산 로보틱스가 싼 거면 두산 로보틱스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두산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펀더멘탈로만 놓고 보면 두산 로보틱스의 가치를 반영해서 두산이 올라가는 게 맞죠. 근데 그 주가라는 게 뭐 항상 펀더멘탈을 따라가나요? 그래서 저는 좋게는 보는데 실적이 주가가 단기적으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방향성은 저는 우상향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이고, 어제 제가 유일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 회사가 협동 로봇을 비롯해서 지금 어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직교 로봇도 하고 있고 다간접 로봇, 협동 로봇 다 하고 있는데, 어제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살짝 차익 실현이 나오니까 어제는 음봉 만들면서 주가가 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과정에서 음봉은 한두 개씩 다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방향성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로봇은 방향성은 좋게 봐야 되고, 그 대신에 제가 숫자 있는 로봇 쪽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SPG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유일 로보틱스가 숫자가 이제 나올 수 있는 하반기에 나올 수 있는 기업이니까 유일 로보틱스 좀 보자. 대형주 중에서 좀 내가 편안하게 하고 싶다면 뭐 두산 정도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정리를 좀 일단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자, 이렇게 해서 말씀. 유일 같은 경우는 일단 신규 공모주
신규 상장주죠. 네, 그렇죠. 그래서 아직은 뭐 여러 가지 보호 예수 물량이 그거 제가 체크를 했죠. 왜냐면 3월 달에 상장했거든요. 그러면 이번 달이 9월 달이고 그럼 6개월 보유예수 체크를 해보니까 나온 물량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올 게 네. 언제죠? 그럼 이제 12월이죠. 그리고 1년 뒤 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당분간은 뭐 그 물량 부담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바로 그냥 종목 이야기로 또 한번 넘어가 보면 어제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동시에 순매수가 들어온 종목들, 업종들 제가 색깔로 다 표시해 놨으니까 이 부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제 그 이야기 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미래나노텍이 제가 생각했던 시가총액 5천억을 넘어섰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종목들 팔아서 시가총액 3천억에 있는 캠트로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로 교체 매매하시는 게 저는 오히려 권고를 드립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생각했던 것보다 미래나노텍이 주가가 셌어요. 약간의 그 뉴프렉스의 기운? 차라리 뉴프렉스 사라고 그러니까 할까? 네. 1등 주도주를 타야지. 아니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주변주가 올라오기 시작할 때 그때는 이제 끝물이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5천억 이상에서는 이제 좀 챙기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드렸는데, 이거 이후에 중국 강제노동 금지법 추진되면서 리튬 가격 이야기 나오니까 어제 미래나노텍이 어제 장중에 20% 또 올라버렸는데, 어쨌든 어제 오른 종목들 보면 제가 여기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어제 다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강원에너지까지는 어제는 또 올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수산화 리튬 관련주들을 뭐 따라붙기는 단기적으로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 미래나노텍은 어제 기준으로 또 업데이트를 하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은 어제도 또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시총은 5,300억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시총은 좀 넘어섰다.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에코프로가 8% 정도 어제 올랐는데 여전히 주가가 싸다라는 이야기들은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에코프로의 분기 보고서에서 캡처한 부분인데 주요 자회사들이 너무 똘똘한 자회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폐배터리 쪽도 가지고 있고, 뭐 전구체 쪽도 가지고 있고, 또 리튬 분쇄하는 쪽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앞으로 하나하나씩 상장시키면서 이 부분들을 반영시키면 에코프로는 여전히 뭐 싸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은 그런 부분도 있고, 어제 배터리 원료 사업 진출한다는 이야기도 나왔으니까요. 그 내용 제가 넣어놨으니까 자료실에서 한번 그 부분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어제 제가 자료실에 넣어드렸는데 시간 관계상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료 보시면서 유일 에너테크는 왜 이걸 넣어놨지 아마 약간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래서 어제 설명 못 드렸기 때문에 요거까지 설명드리고 동시효과 한번 볼게요. 자, 어제까지 차트 흐름은 여기였습니다. 유일 에너테크. 제가 유일 로보틱스도 그렇고 유일 에너테크도 그렇고 유일로 나오는 종목을 제가 좋아하는 것 같은데, 유일로 시작하는 상장 종목이 2,000개 중에 딱 두 종목입니다. 유일 로보틱스, 유일 에너테크 두 종목인데, 유일 에너테크는 뭐 하는 기업이냐면 이 회사는 폐배터리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폐배터리는 뭐 있죠? 성일하이텍, 세비캠, 코스모화, 에코프로 여기까지만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지, 유일 에너테크까지는 시장에서는 관심이 그렇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의 자회사 중에 제영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제영텍의 지분을 20% 정도 가지고 있고요. 이 제영텍이라는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문 기업인데 유일 에너테크가 2대 주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도에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 신영증권 한국투자증권을 대표 주관사로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고순도 탄산 리튬 추출 기술력이 꽤 시장에서는 탑티어로, 글로벌 탑티어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성일하이텍과 세비캠이 안 꺾여야 돼요. 만약에 걔네들이 꺾이면, 대장주가 꺾이면 아무리 새로운 종목이 발굴됐다고 하더라도 움직이기 어렵잖아요. 전제는 일단 성일하이텍과 세비캠이 안 꺾인다는 전제 하에 새로운 만약에 폐배터리 관련주에 안 오른 거를 찾는다면,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걔네들은 벌써 1조씩 막 다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유일 에너테크는 아직 시가총액이 뭐 1,000억, 2,000억 밖에 안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아직 안 오른 종목을 찾는다면 여기까지 저는 매니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매니저들이 생기게 된다면 저는 수급이 뒤이어서 지금은 수급 아직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애널리스트가 아니라 그냥 사모님들이 사모님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공부해서 만약에 사 들어온다면
후행해서 수급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어제 시간이 없어서 말씀 못 드렸는데 어제는 종가 기준으로 캡처를 해온 건데 어제 주가가 살짝 이렇게 올랐습니다. 폐배터리 관련주들 움직이면서 이렇게 올랐는데 그래도 다른 폐배터리 관련주들에 비하면 뭐 주가가 덜 오른 거니까 세비캠과 성일하이텍을 견눈질하면서 눈치를 잘 보면서 걔네들이 견조하다. 그러면 새로운 종목으로 부각이 될 수 있으니까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한번 보죠.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